서울 서초구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울려 퍼지던 람보르기니 엔진음이 갑자기 뚝 멎었다. 윤세린,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CEO이자 자수성가로 억만장자가 된 여자가 운전석에서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로 건너편,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차를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냉소 섞인 말투가 허공에 떨어졌다. 그러나 단 24시간 후 그 똑같은 여자가 전화기 너머로 그 남자를 향해 천재라는 단어를 내뱉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단 일주일 후 그녀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청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상상조차 못했다. 윤세린, 34세. 부산 변두리의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녀는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국가장학금으로 한성대학교를 졸업했고 대기업에서 5년간 피나는 노력을 이어간 끝에 독립창업, 그리고 단 7년 만에 세린테크를 세계적 AIA 로봇공학 기업으로 키워냈다. 서초 한복판, 50층 본사 빌딩의 최상층,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정복한 세상을 확인하곤 했다. 벽에는 포브스 아시아 30 언더 30, 올해의 여성 CEO, 한국을 빛낸 기업가상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패와 액자가 빼곡했다. 세린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 드리겠습니다. 비서인 김지수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오후 2시, 삼성전자 임원 미팅 4시, 정부 관계자 간담회 6시에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가 있습니다. 세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이언 레이디라 불렀다. 감정보다 이성, 본능보다 전략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여자. 그리고 저녁에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인도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린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3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표. 그러나 그녀에게 이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성공의 트로피였다. 어린 시절, 허름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살며 다짐했었다. 언젠가 나는 저런 차를 몰겠다. 같은 시간, 종로구의 좁은 골목 어귀, 낡은 간판 아래, 한 남자가 허리를 굽혀 엔진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장민규 정비소, 29살의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정비소를 혼자 지키고 있었다. 오늘도 손에는 오래된 현대 그랜저의 엔진 부품이 들려 있었다. 주인은 동네 치킨집 사장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차였다. 민규야, 내 차는 언제쯤 되려나? 옆 붕어빵 가게 할머니가 물었다. 할머니, 내일 아침까지는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부품값만 받겠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공인비를 받지 않는 일은 이제 일상이었다. 그래서 정비소는 늘 경영난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만큼은 단단했다. 민규는 어려서부터 엔진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집어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아버지는 그걸 하늘이 내린 금손이라 불렀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전국기능 경기대회 3년 연속 금메달, 한성대학교 기계공학과 수석 합격이라는 전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입학 한 달을 앞두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비와 병원비에 집이 기울고 정비소마저 넘어갈 위기. 민규는 대학을 포기하고 가업을 잇기로 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여기서도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웃었지만 혼자일 때 그는 울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그 작은 정비소에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자동차 공학 서적과 해외 기술 자료를 파고들었고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독학했다. 외국 제조사 매뉴얼이 그의 작업대 위에 늘 쌓여 있었다. 페라리, 맥라렌, 그리고 언젠가 꼭 수리해보고 싶은 람보르기니, 그런 차들이 종로 골목까지 올 리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늘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내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 온다.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2024년 11월 15일, 맑은 가을 하늘. 윤세리는 새로 받은 아벤타도르를 몰고 서초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5년간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의 성사 기념 드라이브였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그 순간 드르르릉 탁탁 이상한 소리가 엔진에서 올라왔다. 새 차에서 난리 없는 소리였다.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켰지만 증상은 그대로였다. 세리는 당황해 공식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다. 2주 후에나 가능하다고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나 돌아온 답은 기술자 인원 부족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은 트럭,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듯한 장민규 정비소 간판.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세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죄송하지만 이건 람보르기니예요. 일반 정비소에서 다룰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민규는 미소도 잃지 않았다. 엔진 소리로 보니 터보차저 제어 신호 쪽 문제 같습니다. ECU 매핑 오류나 센서 통신 이상일 가능성이 커요. 세리는 순간 놀랐다. 차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명함을 건네받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규는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직감은 말했다. 저 차 오래 못 간다. 윤세리는 결국 아벤타도르를 견인차에 실어 서초구 람보르기니 공식 서비스 센터로 보냈다.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 최신 전시차들이 줄지어 있는 공간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서비스 매니저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다. 윤세린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녀는 안도했다. 역시 전문가들이니 곧 해결하겠지. 하지만 일주일, 2주, 3주, 시간이 지나도 답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부품은 정상입니다. 기술자의 목소리에는 난감함이 묻어 있었다. 세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회사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억대 계약 미팅에 택시를 타고 가야 했고 직원들 앞에서의 위엄이 흔들렸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홀로 일하던 세린은 한숨을 쉬었다. 책상 위로 가방이 쓰러지며 한 장의 명함이 떨어졌다. 장민규 정비소. 그날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터보차저 제어 신호 문제일 겁니다. ECU 매핑 오류나 센서 통신 이상. 한 달 넘게 공식 센터가 못 찾은 문제를 그 남자는 소리만 듣고 집어냈다. 자존심이 막았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없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전에 서초에서 아벤타도르 타고 계셨던 분이시죠. 민규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아, 그때 그분이군요.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아니요. 공식 서비스 센터도 못 고쳤어요.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물론이죠. 내일 오전에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세린의 벤츠 S클래스가 종로구의 좁은 골목을 천천히 들어섰다. 이 동네에서는 너무 튀는 차였다. 아이들이 창문에 매달려 차를 구경했고, 노인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매일 낡은 간판 아래 작은 정비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 냄새와 함께 규칙적인 공구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서 오세요. 민규가 손을 닦으며 나왔다. 정비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공구들은 크기별로 정돈돼 있었고,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에 세린의 시선이 멈췄다. 한성대학교 기계공학과 합격 통지서. 정말 합격했었군요. 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세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가 사실은 누구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잠시 후 견인차가 아벤타도르를 내려놓았다. 민규는 마치 귀중한 예술품을 다루듯 차를 살폈다.
시동을 걸고 눈을 감았다. 엔진음에 귀를 기울이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역시 예상대로네요. 터보차저 시스템, 전자제어 문제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는 멀쩡하지만 전체가 조화를 못 맞추고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는 상태처럼요. 그는 직접 개발한 진단 장비를 꺼냈다. 작고 낡아 보였지만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변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기존 장비로는 잡히지 않는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려고요. 뭐 분석 결과 민규는 놀라운 사실을 말했다. 이 차 아구이 새 차가 아닙니다. 최소 5,000km 이상 그것도 거친 주행 기록이 있어요. 서킷을 달린 흔적까지. 세린의 눈이 커졌다. 딜러에게 속은 것이다. 무리한 주행 때문에 터보 제어 로직이 망가졌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완전히 리셋해야 해요. 그게 가능해요. 람보르기니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세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공식 서비스 센터가 못한 일을 이 남자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나. 해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모든 과정을.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정비소는 작은 전쟁터가 됐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수십 줄의 코드를 입력하고 지웠다. 엔진 기본 매핑은 건드리지 않고 학습만 초기화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세리는 편의점에서 커피와 김밥을 사와 책상에 올려놓았다. 좀 드세요. 밤새시잖아요. 민규가 놀란 듯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세리는 처음으로 그의 미소의 따뜻함을 느꼈다. 새벽 4시.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이제 테스트를 해봅시다. 민규는 손가락이 살짝 떨린 채 실행 버튼을 눌렀다. 30분 후 시동을 걸자 엔진음이 부드럽게 깔렸다. 마치 처음보다 더 안정적이고 강력했다. 세리는 숨을 삼켰다. 이게 같은 차 맞아요. 민규가 미소 지었다. 성공입니다. 둘은 새벽 도로로 나섰다. 아벤타도르는 매끄럽게 달렸고 가속 페달에 즉각 반응했다. 세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천재예요. 민규는 부끄럽게 웃었다. 저는 그냥 차를 좋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세린의 가슴은 묘하게 뜨거웠다. 아벤타도르의 부드럽고 날카로운 엔진음이 귀를 스쳤지만 그녀의 시선은 옆좌석의 장민규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계기판과 도로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고급 슈퍼카 운전석에 앉아 있음에도 과시나 흥분은 없었다. 오직 기계의 상태를 느끼고 반응을 확인하며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 세리는 그 집중력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이 남자는 진짜 일을 사랑하는구나. 정비소로 돌아오니 새벽 5시가 훌쩍 넘었다. 민규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대표님, 오늘 하루는 차를 조금만 몰아보세요. 이상 없으면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민규 씨, 세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이란요. 그는 손사래를 쳤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이런 차를 다뤄볼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의 웃음은 담백했고 그 말 속에는 계산이 없었다. 세리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세리는 종종 정비소를 찾았다. 처음에는 차의 후속 점검을 핑계로 나중에는 그냥 그를 보고 싶어서였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규는 매번 똑같이 묻지만 표정에는 살짝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민규는 잠시 멍해졌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날은 세린이 정비소 한쪽 의자에 앉아 민규가 차를 진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섬세했다. 기름때 묻은 손등에 굵은 힘줄이 드러날 때마다 세린의 시선이 자꾸 그곳에 머물렀다. 혹시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요, CEO님이 이런 거 배우고 싶으세요? CEO 이전에. 그냥 궁금한 여자로서요. 민규는 웃으며 장갑을 건넸다. 그럼 오늘은 엔진 구조부터 시작하죠. 그날 세리는 처음으로 자동차 보닛속을 들여다보았다. 민규가 설명하는 엔진과 부품의 기능, 회전축과 벨트의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의외로 빠르게 이해했고 민규는 놀랐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금방 배우시겠어요. 좋은 선생님 덕분이에요. 세린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비소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3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3배요? 그럼 그냥 나가라는 거네요. 민규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정비소는 아버지의 손때가 가득 밴 곳이었다. 여기를 잃는 건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기억과 뿌리를 잃는 일이었다. 세리는 즉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됩니다. 민규는 단호했다. 그건 제 자존심 문제예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대표님 세계에서는 그렇겠지만 제 세계는 다릅니다. 전 제 방식이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그날 세리는 말없이 정비소를 떠났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세리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종로의 작은 정비소로 향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녀는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업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민규의 실력을 넌지시 알렸고 그의 사례를 은근히 퍼뜨렸다. 일주일 뒤 민규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장민규 정비사님이시죠? BMW도 코리아 기술이사 김철수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민규는 눈을 크게 떴다. BMW에서 나를. 다음 날 BMW 본사에서 만난 김 이사는 말했다. 람보르기니 사건, 업계에서 화제입니다. 저희 기술팀에 합류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민규는 망설였다. 저는 학력도, 경력도, 실력이 전부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는 드뭅니다. 제안을 받은 민규는 혼란스러웠다. 꿈에 그리던 기회지만 정비소를 떠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정비소 문이 열렸다. 윤세린이 들어섰다. 축하해요. BMW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민규는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이 민규 씨 실력이면 당연한 거니까. 그녀는 끝내 자신이 이 기회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윤세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파동을 감추지 못했다. 민규 씨, 저는 당신이 이 기회를 꼭 잡았으면 해요.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정비소는요, 이곳은 아버지의 전부였는데, 세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2개 다 하면 되잖아요. 둘 다요? BMW에서 일하면서.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이 정비소에 오는 거예요.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게 하고요. 민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직원 고용, 장비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제가 투자할게요. 세리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 민규는 세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죠?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하니까요. 그 순간 민규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세린의 고백은 뜬금없었지만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도 대표님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같은 눈높이에 서 있었다. 그 후 세린의 자본과 민규의 기술이 합쳐졌다. 정비소는 장민규 오토모티브 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최신 리프트, 진단 장비, 그리고 고급차 수리에 특화된 시스템이 들어왔다. 하지만 민규는 동네 주민들의 차도 여전히 예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봐줬다. 민규야, 우리 붕어빵 트럭도 봐줄 수 있니? 그럼요. 할머니, 공인비는 또 안 받겠습니다. 세리는 그 장면을 보며 웃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BM도 본사에서의 첫 출근 날. 민규는 긴장했다. 흰색 작업복에 새로 받은 명찰이 반짝였다. 여기가 민규 씨군요. 팀장은 그를 반갑게 맞았다. 람보르기니건 본사에서도 들었습니다. 우리 팀의 큰 힘이 될 거예요. 민규는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다. 해외 본사와의 화상회의에도 참여했고,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기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세리는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게 기쁨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민규에게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은 BMW 본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어느 날, 민규가 말했다. 대표님. 아니, 세린 씨. BMW에서 독일 연수를 제안했어요. 6개월 정도. 세린은 잠시 마음이 철렁했지만 곧 웃었다. 가세요. 그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그럼 정비소는 제가 지킬게요. 걱정 마요. 독일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동네 사람들과 정비소 직원들, 그리고 세린이 나와 있었다. 민규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그녀를 꼭 안았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동안 잘 지내세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보고 싶어질 거예요. 저도요. 민규가 떠난 뒤, 세리는 매일 아침 그가 없는 정비소를 둘러보며 텅 빈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기다렸다. 6개월 후, 민규는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손에는 독일 본사에서 수여한 최우수 기술자 인증서가 들려 있었다. 돌아왔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세리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살짝 젖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두 사람의 사이는 연인으로서도 파트너로서도 더 단단해졌다. 민규는 BMW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세리는 세린테크와 오토모티브 센터를 연결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신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천재 정비사와 아이언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명성보다 서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린이 민규를 불렀다. 이번 주말. 시간 돼요. 네.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세린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규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민규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민규의 대답은 길지 않았다. 네, 저도 세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축복하듯이. 결혼을 약속한 날 이후 윤세린과 장민규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가끔 만났지만 이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서로에게 맞추려 노력했다. BMW 본사와 세린테크, 오토모티브 센터를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피곤하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결혼식 준비는 조용하지만 세심하게 진행됐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담고 싶었다. 세리는 말했다. 우리 결혼식엔 동네 분들도 꼭 모셔야 해요. 민규 씨의 인생을 함께 만든 분들이잖아요. 민규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럼 붕어빵 할머니부터 카페 할머니까지 모두 모시죠.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식장은 강남의 대형 호텔이었지만 그 분위기는 한없이 따뜻했다.
앞줄에는 동네 주민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BMW와 세린테크의 임직원들, 업계 관계자들까지 자리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린이 입장하자 민규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녀는 평소에 냉철한 CEO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주례가 아닌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 붕어빵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둘은요? 처음엔 세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사랑할 줄 알고, 서로를 지켜줄 줄 알고,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눈물이 함께 터졌다. 서약의 순간 세린이 먼저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 민규 씨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쁠 때는 함께 웃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규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 장민규는 윤세린 씨의 남편으로서 당신의 모든 날에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친 날에는 제가 대신 싸우고, 당신이 기쁜 날에는 더 크게 웃겠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곧바로 새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세린테크와 장민규 오토모티브 센터의 기술을 결합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용 연구소 설립이었다. 목표는 단순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한국에서 만들어내자. 연구소가 완공되던 날, 두 사람은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성북구 골목길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된 꿈. 그 문장은 민규에게 초심을, 세린에게는 처음 느낀 존경심을 떠올리게 했다. 몇 년 후, 두 사람의 이름은 국내를 넘어 해외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다. 포르쉐, 테슬라, BMW, 아우디 등 세계적인 제조사들이 협력 제안을 보내왔다. 민규는 세계 무대에서 강견을 했고, 세리는 국제 포럼에서 기업가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나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동네 주민들의 차를 무료로 봐주고, 겨울이면 붕어빵 가게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인사를 나눴다. 어느 날, 붕어빵 할머니가 물었다. 이렇게 유명해져도 여길 잊지 않네. 민규가 웃었다. 여기가 제 집인데요. 제가 시작한 곳을 어떻게 잊어요. 세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도 이 골목이 인생을 바꾼 곳이에요. 결혼 5주년 기념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우리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어요. 민규가 물었다. 꿈꿨어요. 세린이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가능하다고. 그날 밤 세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민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세린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정비는 당신을 만난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겉모습과 배경이 아니라 마음과 실력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증거였다. 윤세린과 장민규처럼 편견을 넘어 진정성을 보고 서로를 선택하는 사랑. 그 사랑은 시간과 세상의 모든 장벽을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도 종로의 골목 한편에서는 두 사람의 연구소와 정비소가 불을 밝히고 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작업등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춘 희망의 빛이었다.